415만 톤이나 일본에 이미 수입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만큼 바로 옆에 있는 한국쌀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이즈미가 그대로 천리가 된다고 하면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세상연구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쌀이 부족하게 된 현상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많은 일본인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상 일본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쌀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1993년이라든가 기후가 문제가 되어서 쌀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되었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쌀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쌀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마트라든가 슈퍼마켓 거기에서는 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쌀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엔조라서 너무 많이 일본을 찾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일본에 오면 빵이라든가 파스타 이상으로 쌀밥을 선호하기 때문에 갑자기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새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곳은 일본 정부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갑작스럽게 수요가 많아져서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라기보다 계속 일본 정부가 특히 농수산성이라고 하죠. 농수산부, 한국에서 말하면 거기서 거의 50년 정도 쌀을 감산해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요새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 식으로 쌀을 생산을 줄인 것일까요? 1년에 계속 10만 톤 정도 50년에 걸쳐서 감산을 해왔습니다. 50년이나 하니까 500만 톤 정도 감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500만 톤 정도 사실 생산하고 있었던 일본의 쌀이 요새는 1000만 톤 이하의 생산량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수요가 급증할 때는 쌀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쌀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계속 많이 만들어 가지고 쌀이 남아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쌀 가격 자체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농가에서도 그렇고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익이 없다 라는 이야기죠. 농협은 농가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저축해주거나 농협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이용해주면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쌀 가격이 내려가면 그런 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감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로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5kg
5kg로 일본에서는 한국 원으로 말하면 2만 원 정도였거든요. 보통 때는 한국은 5kg으로 15,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쌀이 좀 싸요. 근데 그것이 일본에서 4만 원 5kg에서 혹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사실. 그리고 마트에는 없으니까 쌀을 구입하려고 해도 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는 어쩔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비춘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비상시에 일단 비춘미가 있어야 전쟁이 일어났다라든가 이럴 경우 그 식량 자체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일본 안에서만 일단 살아남을 수 있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비춘미 라는 것을 항상 일본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요새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5kg에 35,000원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춘미를 5kg에 2만 원 정도로 내놓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한 비춘미 이것을 반출할 수가 없게 되면 쌀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죠. 감산한다라는 정책 1년에 10만 톤씩 감산한다라는 그 정책을 기본적으로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시바 촌리 사실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시바 촌리가 될 것인데요. 이 이시바 촌리는 그 쌀의 준산을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촌리가 정책을 그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일본에서는 쌀을 준산 더 많이 만드는 정책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도 45년 이후 계속 그 소양화된 식사 습관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을 먹는 문화에서 좀 포리나 다른 것을 주식으로 대신하는 그러한 문화도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급식이라든가 밥을 내야 되는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스시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빵을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가장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간업자들이 많이 사재기를 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 사재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그러한 식단들이죠. 그러나 식단들은 아무래도 단골 그 도매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가정이죠. 문제는 일반 가정이 마트에 가도 쌀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실제로는 뭐 라면을 먹거나 그 일본 국수 소바를 먹거나 실제로 빵으로 끼니를 데우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쌀을 사갖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쌀은요 5kg에 15,000원 정도 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쌀값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한국 쌀을 사갖고 가는 일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일단 검역 증명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한국 쪽에서 그런 것을 얻어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일본 세관을 통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그 주의를 시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0kg 이상 그 한국의 쌀이나 외국의 쌀을 일본에 반입한 사람들은 관세를 더 내야 된다라든가 이런 좀 주의를 시키기도 했는데, 그러나 과거에 외국 쌀을 100kg 이상 구입한 일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업자가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쌀이 또 일본 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포니카라는 그러한 그 일본 사람들이 먹는 쌀이에요. 한국 쌀이. 그래서 식감도 굉장히 비슷하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국 쌀을 또 사가지는 분들이 많고요. 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일본에서 한국의 쌀을 엄청나게 수입했어요. 415만 톤 정도. 이것은 과거 2012년에 후쿠시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해였는데요. 그때 16만 톤 정도 수입해가지고 그 한국 쌀을요. 그때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올해 그냥 상반기예요. 후반기가 아직인데 그 415만 톤이나 일본에 이미 수입했습니다. 그거 2012년에 26배입니다. 그만큼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쌀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를 매겨도 일본 현재 쌀값보다 싸다. 그리고 맛있다. 이게 한국 쌀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분입니다. 냉하라고 해가지고요. 쌀이 잘 생산되기 위해서는 여름은 더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1992년에 약간 냉하라고 해가지고 좀 시원한 여름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격화된 것이 1993년이었습니다. 대냉하라고 일본에서 이야기가 돼가지고요. 쌀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5% 정도 그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일단 그 1000만 톤 정도는 일단 생산되었지만 바로 전년 대비 25%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쌀 부족이 엄청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후의 문제였어요. 올해 문제는 지난해의 쌀 부족의 문제는 기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 계속 감산을 해 와가지고 그곳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1993년에는 일본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고요. 또 태국에서 많이 수입했습니다. 또 호주에서도 수입하고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한 것인데, 그러나 그때 외국들은요 일본에 맞게 수출을 하는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일본 쪽에서 수입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쌀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먹기에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자포니카 아니라 다른 종류였어요. 이거는 인디카라는 다른 종류였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먹어도 좀 건조되어 있다라든가 좀 식감이 안 좋다라든가 이게 그 동남아 쪽에서 많이 먹는 종류인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탄시하고 지난해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이 전혀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러한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논수산성인데요, 그러한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후의 변화가 여러 가지 쌀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보다 일본에서 가장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이 농가의 숫자가 어느 정도 감소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는요,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국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농가, 한국의 농가도 마찬가지로 연세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고령자들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또 농사를 계속 시킬 수가 있는가, 일본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쌀 생산뿐만이 아니라 과일이라든가 기타 곡물 생산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쌀보다 조금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20% 30% 할애하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쌀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른 그 곡물 생산 양을 또 줄이도록 또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데 또 쌀이 많아지면요, 생산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는 열심히 한 그러한 노력에 비해서 그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은요, 아직은 한국 정부가 많이 쌀이 생산될 경우는 일가를 쪽으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구입해 주기 때문에 한국 농가는 그만큼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옛날에는 그렇게 남아도는 쌀을 일본 정부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은 1995년에 일본 정부는 그만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정책적인 폭이 좁아진 것이 현재 일본의 입장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농가에 다시 그 도시에서 진출하게 하느냐 라는 것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이즈미 논수산성인데요. 이 사람은 젊고 또 결단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비축미를 굉장히 많이 반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 비축미 반출 정책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축미 내놓아도 비축미 자체가 그렇게 그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곳으로도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코이즈미 씨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중간에서 마진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비축미를 그 일본 정부가 내놓아도 중간업자들이 또 마진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일반 소비자 비축미를 살 때는 그렇게 지금 아주 비싸진 보통 쌀하고 가격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코이즈미 신지로가 이곳을 중간 유통업자들을 완전히 없애고 그 일본 정부가 반출을 하면 비축미를 이게 창고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가도록 여러 가지 중간업자를 폐지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라고 하여서 코이즈미 신지로의 그 인기가 더 올라갔죠. 그런데 농가에서는 반대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비축미가
5kg 2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진 그 일반 미가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좋은데 농가에서 이거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 그 쌀의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게 또 쌀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우리는 손해다 라고 하여서 코이즈미 신지로 인기가 농가에서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전체는 괜찮다 하더라도 농가를 더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만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량 정책을 잘 가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사람들 전체가 약간 복잡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코이즈미 신지로는 전체적인 그 정책 부분에서 좀 사료가 깊지 않다 이러한 또 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실 그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거는 9월 7일 오후였는데요. 자, 그럼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사실 일본의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보면 코이즈미 신지로가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유는 이시바 총리를 사임하게 만든 사람이 코이즈미 신지로였습니다. 사실 코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또 자신이 이시바 총리의 아래 들어가서 넘버2로 자민당 간사장이 되어서 계속 이시바 총리 또 코이즈미 이러한 구도로 이시바 정부를 연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시바 총리가 여러 가지 실언을 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시바가 소속되어 있는 자민당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대로 가면 자민당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여서 이시바 총리는 이제 사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한 사람이 코이즈미 신지로입니다. 그래서 코이즈미 신지로 기타 그 많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코이즈미를 중심으로 모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면 코이즈미가 자민당 대표가 되고, 그 다음 국회에서의 일본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코이즈미가 지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일본의 그 여당은 지금 소수, 과반수 이하이지만 거기에 또 야당 쪽에서 일본 유신회라는 야당을 연립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이즈미 신지로를 중심으로 여권이 과반수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안정되기는 합니다. 일단 코이즈미 신지로는 국민적인 인기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총리가 되지만, 그래도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반영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본의 정책 전체를 볼 때 코이즈미 신지로는 온토리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코이즈미가 그대로 총리가 된다고 하면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코이즈미 주니치로라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에 촌일을 한 코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는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가지고 그때 한국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코이즈미 신지로는 아들로서 그렇게 깊은 생각이 없고 아버지가 갔으니까 나도 간다 라는 식의 약간 사려 깊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중국 그리고 한국하고 국제관계를 악화시킬 그러한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도 야스쿠니 신사에 돌아와서 그 일본을 지키는 신이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1945년까지. 야스쿠니 신사는 그러한 종교 시설입니다. 그리고 침략 전쟁을 계속 참여한 신사이고 지금도 침략 전쟁에 대한 어떤 반선도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일본의 극우 신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의 군림묘지하고 똑같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면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참배에 보통 사람들의 참배가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의 참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이나 또 국제 전세의 변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